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 원장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아무래도 눈 관련 수술일 텐데요. 오늘은 주로 중년분들이 하게 되는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3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젊었을 때는 불편감을 느끼지 못했던 어떤 눈매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성형외과 수술은 다른 외과 수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속에 어떤 장기가 아팠을 때는 그 장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서 어떤 공통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눈 성형이나 성형수술은 그런 공통된 정형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성형외과 수술은 의학이나 어떤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고려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눈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두께가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쌍꺼풀이 원래 있었던 분도 있고 없었던 분들도 있고요. 또 안구가 좀 튀어나온 분도 있고 들어간 분도 있고, 눈두덩이가 조금 두둑하게 저처럼 살이 많은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좀 쑥 꺼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 뜨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해서 약간 졸린 눈인 분들도 있고, 또 강해서 이렇게 약간 사배간이라고 하죠. 좀 부릅뜬 눈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다 눈을 2개씩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제가 앞서 말한 조건들이 또 양안이 대부분 사람들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다른 부분, 그리고 그 눈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수술을 해야지 나중에 결과에 만족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잘 돼서 나도 그 친구처럼 똑같이 수술을 해달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친구분이랑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또 2번째로는 이제 상안검이 단순히 피부가 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눈 주변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졌으니까 눈꺼풀을 그냥 젊었을 때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 쌍꺼풀 있던 분들이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이 얇아져서 쌍꺼풀을 두껍게 하면 내가 젊었을 때처럼 눈이 좀 크고 부리부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눈꺼풀이 처진 만큼 우리 눈 안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안구의 사이즈가 젊었을 때보다 작아지게 되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안화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들도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혹은 얇아진 피부 주변 피부에서 밖으로 좀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구는 좀 더 젊었을 때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겉에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조금 잘라내고 쌍꺼풀로 그 두께를 두껍게 한다 해도 안구 자체가 만들어주는 어떤 큰 눈의 아우라는 만들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쌍꺼풀을 해서 젊은 때 눈처럼 비슷하게 될 줄 알았는데 쌍꺼풀은 두꺼워졌지만 눈은 별로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피부뿐이고 안구나 안화지방의 사이즈나 볼륨 변화를 같이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부분 중년에서 이제 상안검 수술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꺼풀 피부만 처진 게 아니라 눈이 이제 눈꺼풀 피부가 처지면서 눈썹도 같이 하수가 오거나 혹은 그 보상작용으로 전두근, 이마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수술을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눈썹 하수가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여기 그 쌍꺼풀로 피부를 많이 절제하는 것보다 눈썹하 거상으로
피부 절제량을 양쪽에서 좀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이미지가 부드럽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두근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눈꺼풀 처짐 때문에 이마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경우라면 이 이마를 사용하는 습관 자체가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다 잘라냈는데도 이마를 계속 쓰게 되면 쌍꺼풀이 자리 잡을 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새로운 눈에 적응할 때까지는 전두근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눈이 어른들은 이제 옴팡눈이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눈이 쑥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뼈가 가까운 분들은 좀 수술 후에 모양을 크게 바꾸는 거를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눈이 이제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쌍꺼풀을 크게 하면 더 인상이 싸늘어지고 좀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는 비록 나는 평생 눈이 작았으니까 또 눈이 쑥 들어가서 작아 보였으니까 수술을 통해서 크고 부리부리한 눈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얇게 자연스럽게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정도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형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을 중년이 돼서 처음 받으시는 경우는 되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신 경우도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좀 이상적인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피부 두께나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쌍꺼풀이 잘 어울리고 성형빨이 잘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했는데 너무 예쁘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다른 결과에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눈 상태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이제 눈 구조와 전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